컨설팅을 다니다 보면 학부모 상담 일지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요소들을 넣어서 작성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써야 된다던데요?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데요? 잘못 알고 계셔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평가제에서 보는 내용은 많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은희쌤입니다. 곧 다가오는 학부모 상담 기간 때문에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게 굉장히 많은 시즌이죠. 학부모 상담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상담을 마치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바로 중요한 게 학부모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일인데, 학부모 상담 일지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학부모 상담 일지도 평가제에서 평가하는 평정 대상 서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 상담 일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평가제에서 문제 없이 평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부모 상담을 마친 후에 상담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학부모 상담 일지는 평가제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서류이지만 교사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예요. 이 학부모 상담 일지가 잘 작성이 되어 있어야 전년도에 이 아이가 부모님과 어떤 상담을 했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를 또 내년 선생님이 훑어보면서 아이에 대한 이해를 또 높일 수도 있고, 내가 2학기 때 학부모 상담을 하기 전에 1학기 학부모 상담에서 부모가 궁금한 내용은 무엇이었고 나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우리가 한두 달만 지나도 전에 부모님이랑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부모 상담 일지가 잘 작성이 되어 있으면 2학기 상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내년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상담을 할 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제에서도 평가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평가제 내용에 맞도록 잘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 학부모 상담 일지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요소들을 넣어서 작성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서류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평가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던데요?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데요? 잘못 알고 계셔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평가제에서 보는 내용은 많지 않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제에서 2-4 그리고 이 영역의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평정 지표인데, 거기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 면담하고 주요 면담 내용을 기록 관리해라, 면담 내용을 적은 서류를 가지고 있어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항목 더 자세히 보시면 기록으로 확인하는 평가 항목이고,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면 된대요. 컨설팅을 다니면서 본 어린이집의 서류들을 보면 사진을 넣으시는 곳도 있었고,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나 뭐 자료가 되는 것들을 넣기도 하시고, 6개의 표준보육과정 영역을 넣어서 거기에 해석이나 교사의 의견 같은 것도 담아서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잘 작성되어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에 필요한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평가제에서 보는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억지로 작성이 돼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모든 엄마가 어린이집에 와서 상담을 해야 된대 라고 해서 부모님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전화해서 꼭 오셔야 돼요 해서 어린이집에 불러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래에 보시면 대면 상담이 원칙이나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 상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 지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로도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학부모 상담 일지에는 언제 상담을 했는지 실시 일시, 그리고 대상 및 면담자,
그리고 면담 내용이 적혀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표준보육과정 영역에 대한 해석이나 교사의 기대, 목표, 교사가 지원해야 할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죠. 여기 있는 부분만 적혀 있으면 상담 일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평가제에서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학부모 상담 일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개원을 해서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어린이집인 경우 1회만 실시한 기록이 있으면 되고요. 현장평가월 기준 1년의 실시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보통 보육 일지는 한 달, 관찰 일지는 3달 이렇게 기간이 좀 적은 편인데 학부모 상담 일지는 1년의 서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상담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1년치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하니까 6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을 했는지 보려면 1년의 서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이 평가제가 7월이다 라고 한다면 아직 1학기 학부모 상담밖에 진행이 안 될 시기겠죠. 보통 1학기 상담을 4, 5월에 하고 2학기 상담을 10월, 11월에 하니까 한 7, 8월쯤에 관찰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아직 1학기 상담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번 연도에. 그런 경우에는 작년 2학기 학부모 상담 서류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 상담 내용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지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부모 상담을 뭐 꼭 와야 된다더라, 사진을 넣어야 된다더라, 뭐 계획안이 필요하다더라. 그런데 방금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죠? 학부모 상담 일지만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넣어서 이 학부모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예시나 이런 것들은 카페에 다양한 틀로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교사가 어떤 내용을 적어서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지 교사의 예시도 적어드렸기 때문에 한번 그거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 같고 학부모 상담 일지 양식 자체도 다양하게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하시기 전에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학부모 상담 수월하게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